전국에 계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국물을 다 마실까? 남길까?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사실 국물을 좋아하는 쪽이에요. 어느 쪽이세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다. 남기는 게 맞다라는 거. 그쵸? 맞아요. 국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금간이 안 돼 있다면 국물 다 먹는 게 예, 저도 그렇게 따져볼게요. 왜, 우리 설렁탕 먹을 때 소금 내 맘대로 넣잖아. 그럴 땐 다 먹죠. 자, 근데 간이 되어 있는 국물이라면 또 달라진다. 그 얘기가, 네, 오늘 하는 거예요. 국물을 다 마실까, 남길까, 췌장 혹사시키는 식단, 야, 바로 식탁 위에 5분. 밥을 말게 되면 국물에 밥을 말게 되면 5분 안에 후루룩 먹게 된대요. 빠르게 먹게 된다. 그래서 국물은 먹되, 자, 올바르게 먹는 법을 지금 오늘 얘기할 거예요. 먹지 말라가 아니야. 자, 소금을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다면 국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국물이라면 국물은 남기자. 뭐 그런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근데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네, 오장육부의 최장을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 2023년도에 자, 보시면, 2023년도에 국내 췌장암의 신규 환자가 늘어났대. 신규예요. 원래가 아니고 신규. 그런데 9,748명 많이 늘어났어요. 빠르게. 최근에. 왜? 그리고 암 8위를 차지해요. 췌장암이 갑자기 왜? 아, 왜냐고. 유전학적으로도 제가 지난번 강의에 얘기했었어요. 대한민국의 유전학적인 유전자가 당분해를 좀 덜한다. 좀 못하더라. 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췌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장기는 절대 아니다. 오랜 생활 습관이 조금씩 쌓인 결과에 가깝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국밥을 먹었어? 그 국물 먹었어. 이거는 괜찮아. 하지만 매일 나의 식습관이, 근데 한국인의 밥상이 거의 다 밥, 국, 반찬이잖아요. 그리고 밥 말아 드시는 모습을 저는 평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봐왔거든요. 어려서 같이. 항상 국이 없으면 안 됐던 문화였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안이어가지고 할아버지 국물 없이 절대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찌개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국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힘드셨을 텐데 엄마 당신 또한 국물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셨어요. 국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자, 식탁 앞에서 국물을 끝까지 비울지 남길지 고민하는 평범한 순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뚝배기 위로 다시 숟가락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밥을 말기 전 국물부터 몇 숟갈을 덜어내자. 지금 이 기사 내용의 끝부분, 결론만 제가 가져와 봅니다. 먹되 이렇게 드셔라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끝까지 비우지 않는 그 작은 습관이 췌장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덜어준다. 자, 결론만 제가 이 기사 내용 가져와요. 앞부분에 서두 가져왔고요. 그리고 끝부분의 결론은 국물 요리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먹되 덜 먹자. 이 작은 습관이 내 췌장의 부담이 덜어줘. 또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빠르게 넘기는 식습관이 위험한 이유. 왜 빠르게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게 되면 빠르게 먹게 되고 사실 뜨거움을 좋아하는 분들 많죠. 뜨거울 때 먹어야지 찬밥 먹거나 식혀 먹는 거 되게 안 좋아하죠. 자, 뜨거울 때 훨씬 더 맛있어요. 당분해가 빨라지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국에 밥을 말고 나면 5분 안에 다 먹어버리는 게 이 국문화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왜? 세 가지 이유 볼게요. 밥을 말게 되면 씹는 시간이 줄면 소화 부담은 커진다. 씹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밥을 말게 되면 떠먹으면서 후루룩 물과 함께,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빠르게 먹다 보니까 위와 입과 위에서 충분히 저작 운동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담이 커진다. 다시 기사 내용 한번 들어가 보면 입가 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소장으로 넘어가 췌장이 일을 덜 한다.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소화가 그러니까 밥 먹다가 물 먹지 마라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네, 제대로 미집 상태로 소화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췌장, 소장 다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 소화 흡수 경로가 힘들어지고 충분히 먹었던 음식이 흡수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내 몸 안에 흡수가 잘 안 되는 식습관이 밥 먹다가 물 많이 마시는 결론은 군요. 네. 그 이유여서 밥 먹을 때 물을 적게 먹으시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물 먹는 것보다 조금 있다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말도 그 똑같은 일면 상통한 거거든요. 밥을 충분히 씹지 않고 빠르게 삼키는 식사가 반복되면 췌장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소화와 혈당 조절에 부담,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췌장이 힘들다. 자, 문제는 이 식사가 특별한 날에 폭식이 아닌 한국 식탁에서 너무 익숙한 한 끼라는 점이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췌장암이 많아지는 이유, 유전학적으로도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몸이지만 한국의 식문화가 그렇게도 만들었어. 그래서 췌장암이 많아지는 이유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짱 국물에 밥까지 나트륨 혈당 함께 오른다. 자, 빠르게 먹는 것도 안 좋은데 짱 국물, 단 밥, 포도당으로 전환되잖아요. 입에서 밥을 오래 씹으면 우리의 침,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라고 하는 아밀라제와 만나게 되면 밥알이 단맛을 내거든요. 이미 탄수화물은 입가 위에서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면 과당이 밥을 많이 먹고 빨리 먹게 되면 당이 높아져요.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혈액의 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당뇨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당뇨가 되잖아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막 누가 췌장이. 그런데 거기에 짠 국물. 그럼 칼로리가 또 높아져요. 고칼로리, 고혈당, 최악이 췌장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과식, 폭식이 췌장을 나쁘게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과식하지 않았지만, 폭식하지 않았지만,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과식과 폭식과 같은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자, 나트륨이 함량이 대한민국 사람의 나트륨 함량도 높아졌대요. 국밥을 이렇게 먹는 거는 더 높이는데 이렇게 먹지 않아도 나트륨 함량이 지금 많이 높대요, 한국 사람이. 왜냐하면 젓갈류를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젓갈 없, 우리 모든 한식당에 가면 젓갈이 나와요. 갈치젓도 나오고, 낙지젓도 나오고, 오징어 젓갈도 나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뜨거운 밥이 나오면 젓갈을 놓고 바로 김 싸서 먹는,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네, 맛있어요. 자, 탄수화물, 흰밥 한 공기를 국물에 말아 빠르게 넘기면 혈당이 비교적 빨리 오를 수 있는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 거기에 나트륨 섭취 습관은 더더더더 췌장을 부담스럽게 한다. 세 번째 이유. 국물 절반 덜고 밥은 따로 씹어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먹으려냐면 하고 아까 결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국물을 좀 덜고 건더기 위주로 먹다가 밥 말지 말고 밥하고 건더기 먹다가 국물도 남겨라. 국물을 다 먹고 싶거든. 일단 덜어놓고 먹어라. 지금 뭐 그런 네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젓가락으로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숟가락으로 먹지 마라. 젓가락으로 먹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해요. 제가 오늘 췌장을 힘들게 하는 5가지, 의외의 5가지 음식. 좋은 음식이긴 한데,
이거 좋은 음식 아니야? 맞아, 좋은 음식인데 췌장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 하는 의외의 음식 5가지 가져와 봅니다. 예, 저도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 또한 양파즙을, 예, 옛날 엄마가 항상 양파즙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즙을 짜서 각 딸집에 한 박스씩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파즙을 저는 잘 안 먹지만 남편이 달고 먹게 했거든요. 그래요. 이런 즙으로 먹는 거, 자, 흰중 미용, 과일 주스 말린 거, 주스나 말린 과일, 붉은 살코기, 견과류. 자, 왜 나쁜지 5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첫 번째, 즙이나 액기스를 여러분 양파 배추즙도 저희 애기 지금 3살짜리 제아 손녀딸 있잖아요. 변비기가 있으면 제가 양파즙을 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는 양파즙을 먹이고 우리 손녀에게는 양배추즙을 먹이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겠다. 즙보다는 그냥 양배추 요리로 주고 양파 볶음을 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하게 돼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양배추나 양파는 이와 장, 혈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이지만 췌장에는 즙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유가 있어요. 채소를 고농축으로, 자, 우리가 양배추 한 통이 그 집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양파의 여러 두세 알이 한 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고농축이라는 말이, 예.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이렇게 고농축으로 먹진 않아요. 섬유질과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고농축 안에는 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이. 고농축으로 즙을 내어 마시면 성분이 체내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고, 일단 흡수가 좋아요. 물 액체 상태가 흡수가 좋거든요. 액상이. 이때 간과 췌장은 고농축 성분을 해독해야 돼. 우리의 간은 천연을 주든 합성을 주든 일단 천연인지 합성이 들어가면 간은 천연이야 내 몸에 좋아. 합성이야 내 몸에 나빠. 한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연도 많이 줘도 간은 일을 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흡수가 돼서 간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간은 이 일을 시켜야 하는데 고농축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저 진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를 위한 강의, 저 사실 저를 위한 강의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건너 누구에게 젊으신 여성분이신데 췌장암 사기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음. 저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셨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될 아이가 있는데 엄마인데 40대 중반의 여성이 췌장암 사기 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오우 남들 같지 않고 어떡하지? 하면서 아가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여동생 33세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찾아오는데, 이게 작은 식습관이 만드는 것도 맞아요. 급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췌장 같은 경우도 앞에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오랜 식습관이 만드는 거다. 그런데 아파서 가봤더니 이미 췌장이 깊이 있고 아프다는 얘기를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장기가. 그러면 이미 아파서 가게 되면 너무 늦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도 힘들고요. 왜냐면 말랑말랑한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해서 건드리면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그래서 췌장암이 무섭다라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췌장암은 무서우니까 예방뿐입니다. 저 또한 췌장 얘기를 얼마 전에 했지만 한번 또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 와닿는 얘기가 바로 양배추즙과 양파즙이 집에 실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기를 위해서 변비에 좋다고 하니까 양파즙은 엄마가 해주신 게 있으니까. 하지만 매일은 이제 자주는 먹이지 말자.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일까? 그것도 띄어서 먹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생각이 좀 바뀌게 바뀌었습니다. 과도한 일을 해야 된다. 간과 췌장에. 그래서 특히 췌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진지 모른다니까? 아픔을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좋다고 먹었던 양배추즙과 양파즙이
네, 독이 될 수 있다. 자, 오늘부터 뭐든지 좋다는 거를 과잉하는 거, 특히 우리 액상, 즉, 덜 먹는 게 좋겠다. 세 번째에도 과일 주스 나와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자, 흰죽과 미음. 아픔 다음에는 흰죽하고 미음을 드시고 어르신들에게 좀 많이 자주 이가 없으시면 더 드시게 하잖아요. 자, 이것도 췌장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푹 끓인 죽은 입에서 씹는 과정, 아밀라제 분비를, 그러니까 씹으면서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이미 푹 끓여버리면 침이 안 나와. 나올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분해가 돼버렸어. 그랬을 때 바로 위로 넘어가고 또 이런 탄수화물은 완전히 호화되어 이미 젤리화가 되어서 몸의 위장을 바로 통과하면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 포도당이 지나가게 되면서 혈당을 팍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또 일을 많이 하게 된다. 네, 그 얘기예요. 소장에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들고 이 혈당을 잡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쥐어짜듯 과다 분비해야 하므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또 이 두 번째가 직접적으로 흰죽하고 미음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밥을 끓여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이 있거나 미역국이 남거나 뭔가 이게 황태국이 남거나 이 국이 뼈다귀 국물이 남거나 이럴 때 제가 누룽지를 넣어서 끓여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않은,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국물까지 완뚝하는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 또한 저에게는 안 좋은 식습관이었어요. 자, 미음 하얀 쌀은 아니지만 누룽지도 뭐가 달라? 제가 또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 100세까지 살아야. 이강이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저가 100살까지 살기 위해 저를 유지시켜주는 강의인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되거든요. 자, 과일 주스, 말린 과일 또한 앞에 1번,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즙처럼. 그런데 말린 과일은 즙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비타민이 풍부한 생과일은 건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과일 주스로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과당의 몸에 너무 빨리 흡수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모 회사에 과일즙을 판매하시는 모 회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장은 내 몸을 좋게 해주고 활력을 넣어주고 뭐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아까 독이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식품들도 좀 더 오늘은 생각해보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말린 과일 역시 수분이 날아가 당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췌장의 혈당 조절의 중추인데 이렇게 액체나 농축된 형태로 들어오는 과당은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고 지방과 여러분, 난 술을 전혀 안 먹어.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있지 않나? 근데 나 달게 안 먹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린 과일 또한 네네 당이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생과일은 즙이 아니라 씹어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과일 주스와 믹서 즙 내는 녹즙기는 정말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는 녹즙기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 정보 강의를 하다가 무슨 정보를 보면 전 바로바로 실천을 해요. 녹즙기를 버리게 됩니다. 믹서기는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딸기 주스는 갈아 먹었는데 아무튼 섬유질을 배제시킨 즙은 제가 아예 기기를 없애버려요.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씹어 드시자고요. 우리 이해가족분들 다 그러고 계실 거라고 않습니다. 자,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살코기. 의외로 단백질 보충을 위해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췌장에는 동물의 적색류,
포화 지방과 햄철 성분은 췌장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제가 지난번 강의였나 어르신들이 동물성이 흡수가 잘 돼. 그러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면 돼 하고 업체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꼭 좋겠어. 그래서 제가 저 혼자 PC 콜라겐이 저에게 들어 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아니, 그거 말고 어른들은 진짜 육식에, 육고기가 들어가는 단백질을 원하셔요. 라고 해서, 아, 그러면 저희 단백질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상담해 드렸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육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누가 그랬대요. 그럼 채식주의자는 다 문제되나요? 자, 많이 조금씩 드시는 건 좋은데 많이는 안 돼요. 자주는 안 돼요. 췌장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췌장은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펩티다제, 리파제. 많은 지방이 들어와. 지방이 소화가 잘 되라고 담즙과 췌장이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네, 많이 분비해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먹었는데 지방 소화 안 되고 설사. 자, 췌장에 문제 있으세요. 내가 예전에는 기름변을 안 쌌어. 근데 기름지는 음식을 먹으면 변이 조금 예, 기름기가 많이 나오네. 자, 이런 분이라면 췌장의 염증, 췌장에 문제 있음을 예측하셔야 돼요. 그만큼 췌장이 지방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고기 먹고, 육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곱국 먹고,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변을 좀 그런 거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진변을 보셨다면 한 번쯤 병원 가셔서 췌장의 초음파나 췌장에 맞는 병원에서 꼭 검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이시라면. 자, 단백질은 고기보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췌장에 좋습니다. 여러분, 두부 좋아요. 생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꼭 돼지고기, 살코기, 뭐, 이 소고기를 드셔야 된다고요? 암을 유발하는 게 고기라고 제가 지난주 강의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인 안 만드는 유리가 고기라고. 나이 들어서 더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쵸. 우리 근육 감소증도 병이라고 저도 강의했죠? 하지만 천연으로 생선, 앞에서 말한 두부, 앞에서 제가 또 얘기한 뭐 이런 것들, 이런 단백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자, 견과류 너무 좋죠. 그런데 과다 섭취하면 췌장이 힘들답니다. 지금 의외의 5가지는 우리 몸에 다 좋다고 하는 음식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안 먹으시면 안 되고, 다 챙겨 드셔야 돼요. 방법을 다르게 하자고요. 자, 견과류는 과다 섭취하실 때 지방이잖아. 아까도 지방이 많으면 췌장이 힘들어져.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이해되신다면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지만 고지방 식품이니까 적당히 드셔라. 적게 드시라. 하루 견과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 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 리파제를 만드는데 몸에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다량으로 들어오면 췌장은 소화액을 만들기 위해 너무 힘들어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무리하게 된답니다. 자, 건강에 좋다고 하루 한 줌 이상 과하게 먹으면 췌장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악화시킬 수 있고요.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다시 총정리.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아요. 다 좋다고요. 양파, 즙, 좋죠. 양배추, 즙, 좋죠. 자, 과일 주스 좋아요. 자, 그리고 쉽게 아플 때만 드시라. 안 아플 때도 드시지 마라. 죽 형태는. 자, 지방이 많은 견과류랑 고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삼겹살에 라면. 뭐 취향이다. 조합이 근데 너무 좋잖아요. 봐봐요. 삼겹살 먹고 김치찌개에 살이 주세요. 아까 그 면 넣어서 먹고 밥도 좀 말까요? 하고 드시는 게 최악이다. 네. 췌장을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 주범이 됩니다.
췌장 만져지기 전에 의사가 알려준 식습관 5가지도 볼게요. 이거는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안 좋은 음식, 밀가루, 당, 여기에 가공식품, 튀긴 음식, 운동, 충분한 수면. 자, 요거는 진짜 온몸 만병에 좋은 방법이야. 그쵸? 그런데 최장의 최악이 밀가루 음식, 당,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 맞아요. 가공식품 최악인 거 요즘 환경 호르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튀긴 음식 줄이자. 자, 여러분. 건강에 아름다워요. 얼굴을 아무리 뭐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넣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예쁜 거는 포장지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진짜 건강은요, 미리미리 건강 예방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자, 오늘도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하루 되세요. 자, 함께해요. 끝난 거 맞죠?